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T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업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웨어 협업하는 이제 그룹웨어들도 굉장히 많이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쓰고 있는 다오피스를 직접 사업 팀장님인 두 분 모셨는데,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다오기술의 이효섭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오기술에서 그룹웨어 사업을 맡고 있는 이효섭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은 처음에 다오피스 네네. 기획할 때부터 같이 이거 하신 겁니까? 네, 런칭하기 한 6개월 전에 다오기술에 조인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사업 준비하고 지금까지 야, 그러면 꼭 진짜 자기 애를 낳아가지고 아. 애가 성장하는 것을 다 보신 거네 지금. 예, 네?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몇 년 됐죠? 나온 지가 다오피스가? 저희가 2014년에 출시해서 6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근데 이건 뭡니까? 갑자기 네. 상태. 예. 여러분들 다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기한 다양한 경험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네. 저희도 회사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다오기술 검색을 한 검색 추이입니다. 음. 근데 보시면 5월 초에 뭔가 검색량이 갑자기 확 튀었죠. 혹시 PD님 왜 그런지 한번. 다오기술? 예. 주가가 오른 거 아닙니까? 연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다오기술,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언택트 때문에, 이런 설마 다오피스가 그렇게 다오기술 매출이 엄청나게 부처질까는 아닌데, 예. 뭔가, 이렇게 자주 관심 많은 거는 뭔가 네네. 자기 주가가 아니면 뭘까? 예. 뭐죠? 주식하고 연관이 있고요. 네. 정부에서 5월 7일에 네.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네. 다오기술이 관련된 테마주로 아. 되면서 많은 분들이 네네네. 네이버에서 저희 회사를 검색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네. 비즈니스는 굉장히 더 좋으신 거죠, 요즘? 네,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그룹웨어 솔루션이 조직 내에서 협업과 소통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없으셨거나 있어도 교체하시는 수요들이 있으셔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도입 문의는 50% 정도 이상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팀장님은 작년에 네네. 이런 사태를 전혀 예측을 못 하셨죠? 그럼요. 작년에 이제 네. 항상 연말에 사업계획 짜셨습니까? 예. 사업계획 짤 때 이런 걸 상상을 못 했죠?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는 네네. 이런 그 협업이라든지 네. 이런 그룹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네네. 수요가 점점 커지는 거는 그런 건 느끼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그룹웨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엔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일단은 도입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준비된 자료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 MS의 CEO가 한 얘기인데요. 2년 걸릴 디지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네. 2달 만에 빠르게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도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재택근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2년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지금 제가 토크할때 한 지 18년 됐거든요. 예. 18년 동안 제가 정말 웹이나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네네. 그 18년 동안 전혀 듣지도 않은 기업들이 네네. 요즘 2, 3개월 만에 예, 그렇습니다. 18년의 갭을 예, 요즘 예. 한 3개월이 다 메꿔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잠옷도 많이 판매되거든요, 보니까. 예.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네네, 이런이다. 네,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네. 재밌는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예. 미국에서는 재택근무 때문에 잠옷이 143%가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사진 보니까요. 네네. 진짜 요즘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이렇게 되면 네네. 뭔가 새로운 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런 분야별 각 분야별로 네네. 새로운 사업 기회가 또 굉장히 또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76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니까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네. 듣고
뭐 개인들은 마트에 못 가니까는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그런 소셜 커머스 쪽에서 주문을 많이 하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이 큰 돈을 네. 들여가지고 네. 정말 디지털 전환을 좀 이게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정말 고속도로나 네. 개철소 만들듯이 옛날에 네. 그런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예, 이번 예. 기회에 잘 만들어지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코로나 있기 전에도 네네. 뭔가 뭐 재택근무나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동향은 있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화두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을 통해서 네. 어쨌든 뭐 초연결 사회로 간다라는 의미였죠. 이런 부분들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워라밸이라는 게 또 화두가 되면서 네.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법제화시키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었죠. 이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코로나가 발발이 되면서 비대면이니 뭐 언택트니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형 뉴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상당히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가 갑자기 품귀 현상이 나면서 정부에서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DUR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한 몇몇의 사람이 많은 걸 구매하지 못하게 균등하게 사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네네. 예, 지급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IT인 것 같아요. IT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빠르게 근데 했던 것 같고요. 비대면 사회라는데 네네. 팀장님은 보니까 영업팀장이지 않습니까? 예, 영업팀은 예,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대면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진짜로 요즘은 이게 대면이 네네. 많이 준 걸 좀 많이 느낍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그 필드에서 네네. 고객분들도 옛날처럼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네네. 뭔가 체크하고 뭐 네네. 비대면으로 네네. 그다음에 뭐 대면을 원하는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습니까? 정말 2월 중순부터 음. 갑자기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정말 뭐 거의 방문이 불가능했었고요. 아, 네. 뭐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도 방문 자제를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화상으로 미팅을 하자라는 요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거리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하니까 네네. 그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네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해보시니까? 아직은 실제로 예, 얼굴을 보고 네, 네, 예, 네. 좀 말을 섞는 게 어.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영업적인 미팅보다도 네.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화상을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네.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근데 이 기사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장표 네네. 정도 잘 자른 것 같은데 통계자를 보니까 재택근무를 네. 대기업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굉장히 격차가 심하네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IT 환경과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려면은 뭐 비용이나 네. 뭐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IT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중소기업이야말로 대기업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렉서블하게 또 인력이 운영돼야 되고 네네. 멀티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요새 이런 여기 빨간 박스 치신 네네네. 이런 솔루션들이 요새 잘 나가는 것들이죠, 요새. 네, 요새 맞습니다. 예. 뜨거운 것들이죠. 네네. 네, 여기에 예. 물론 이제 다우피서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 네. 예. 근데 어떠세요? 지금 그 현재 그러면 뭐 이제 뭐 원격 근무라든지 제대로 네네. 근무할 때 다오피스가 네네. 어떤 것들을 거기서 이제 메꿔줄 수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리 뭐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협업과 소통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점이 좀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회사에 출근을 하던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던 어쨌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근무 시간 관리를 위해서 출근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 있는 뭐 지문인식이랄지 사원증 갖고 출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에 있는 뭐 출퇴근 체크라는 것들을 바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회사서나 하시는 뭐 실시간으로 어쨌든 집에서든 네, 회사에서든 소통에 대한 부분들 업무 지시를 하고 받고 진행되고, 뭐 결과가 보고되고, 뭐 결제 같은 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시보드로 현황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포인트는 재택근무가 아니고 결국에는 집이든 회사든 밖에 있든 우리 회사에 동일한 업무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얼마만큼 IT화 돼서 업무가 온라인화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뭐 다우기술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재택근무를 했습니까? 아, 예. 저희는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네.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시행하기 바로 전날, 예, 윗분들이 의사결정 하셔가지고 좀 빠르게 공지를 네. 받았습니다. 네네. 뭐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저희는 뭐 그저 VPN 계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VPN을 발급하고, 고객과의 상담 지원이나 기술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책상에 있는 IP 전화기를 그냥 들고 가서 집에다 꽂는 방식으로 그 두 가지 정도만 진행을 했고요. 한 달 넘게 하면서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네네. 그 재택이건 하는 그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네. 업무 전환이 변화 관리가 예. 복잡하지가 않았네요. 아주 예, 심플했네요.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근데 딱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네. 윗분들이 좀 불안하셨는지. 맞아요. 불안하죠. 예, 그래서 일일 업무 보고라는 게, 네. 예, 그래서 그룹웨어 답스를 통해서 예,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네네네. 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핏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정형화된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ERP나 HR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주로 비정형 업무들, 또 소통이 필요한 업무들 같은 경우는 다오피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예, 진행을 해서 뭐 크게 무리 없이 예, 진행됐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는 이게 다오 기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다오 오피스를 쓰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요즘 최근에 항상 바로 직전에 한 거네요, 지금요. 아, 예, 네. 6월 3일 날 종료가 됐고요. 네. 아, 저희도 궁금해서요. 예, 그래? 정말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시는지, 뭐가 네. 필요하신지, 뭐 다오피스에서는 어떤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좀 뭐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 다오피스를 쓰시는 고객사 중에 한 48% 정도가 네.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셨었고요. 그중 보면은 이제 저희 응답해 주신 고객사 중에 92%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고객사들입니다. 62%, 52% 미만이. 62%.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62%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아래에 보시면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52% 고객사들 중에 네. 왜 재택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네. 질문에는 업무 특성상 현장 근무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룹웨어라 하면 오피스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 통계로 보면은 현장 근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외를 한다고 치면 다오피스 쓰시는 고객사는 한 62%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다라고 환산해 볼 수 아까 그 있고요. 자료에는 중소기업이 30몇 프로였는데. 네, 37% 정도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오피스를 활용하시면서 뭐 좀 과감하게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택근무한 중에서 다오피스 중에서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썼느냐를 네, 조사한 맞습니다. 건데. 예. 네.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쓴 게 박스 쳐졌는데. 네, 이거 뭐 퀴즈입니까?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께 여러분 이게 여기 우리 메일 메시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댓글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썼을 것 같다. 제일 먼저 맞춘 분한테 댓글로 써주시면 맞춘 분한테 아까 그 경품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업무 볼 때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기업할 때 그죠? 네? 뭐 지금도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일 것 같고요. 힌트를 주면 3, 도장. 4?
사장님? 뭐 사장님, 뭐 고장, 뭐 사인 그 정도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네. 아, 네. 아, 화상이 아니고요. 네. 아, 이기태님 제일 먼저 맞췄습니다. 이기태님 결제 맞죠? 아, 예, 맞습니다. 결제. 네. 전자결제. 예. 저희가 설문 결과를 해서 알 수 있듯이요. 뭐 그룹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 한두 가지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은 저희가 회사에서도 결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네네.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전자결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어떤 재택이라는 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집에서 일을 하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댓글 보니까 지금 거의 그 우리 토카이티 네네. 회원분들 한 80%는 맞추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단지 타이핑 느려서 그런 거지. 아, 예, 전자결제 거의 다 하셨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떤 실제 이것도 설명한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설문을 하면서 이제 고회사에서 이런 자료 참 좋네요. 예. 약간의 경품을 좀 걸긴 했습니다만, 네. 예,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화면에 대한 부분을 저희 블러 처리해서 네.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멘트를 여러 가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 페이퍼리스. 당연히 집에 있으니까는 출력을 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다른 코멘트를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는 회사에 있는 프린터도 한 대 줄였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출근해서도 같은 공간에 있으나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회사에 출근해도 이미 IT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진행하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대면은 회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재택근무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들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윗분들이죠. 죄송합니다. 윗분들이죠. 네. 윗분들의 좀 마인드가 바뀌고, 좀 약간 오픈마인드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가 코로나가 지나서라도 꽤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도 작은 기업에, 작은 소기업의 대표지만, 대표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직원들이 네. 로봇가 아닌데, 좀 놀면 어때? 딴 생각하면 어때? 어떻게 통제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각자 하는 업무 잘하면 되는 거고, 네네.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니까, 사장도 그러는데, 네네. 그렇죠. 사람인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하나 첨언 드려보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방금 저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이든 회사에서든 어쨌든 업무를 지시하고 뭔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량적인 지표로 나온다면 네. 굳이 부르거나 회의를 하거나 대면이 크지 않아도 그렇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재택근무했는데 네. 매출이 계속 올라. 아, 예. 그럼 뭘 체크하겠어? 결과가 좋은데. 그죠? 네. 저희 이건 이거 영상 같은데 어떤 영상입니까? 이거는. 예, 저희 다우 오피스 기업내 제품을 진행되는 좀 영상으로 소개 자료 네, 만든 네, 부분이고요. 네.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회의적인 업무 관리는 기업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그러면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네, 거의 한 달 정도, 네. 길어봤자 2달 텀으로 네,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다오피스는 메일부터 나중에 질문들 하시겠지만 가성비도 좋습니까? 가성비. 중소기업은 가성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상품이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한 상품이 임직원 20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 월 4만 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에? 예. 와, 그럼 뭐야? 인당 얼마나 거지? 커피값이 안 되는 거. 커피값? 예, 맞습니다. 예. 진행하고 언제든 실시간 의견 공유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보니까 정말 이렇게 300인이야. 네네. 아까 50인이야가 한 60%였고, 예. 300인이 아까 50인, 300인이 또 30몇 프로, 예. 90%가 예. 300인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중소기업들이 네. 이런 것이 예전처럼 중소기업도 이제 디지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거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네. 많이들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네, 일정 참여 맞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면
이게 뭐 교육이라든지 쓰는 건 바로바로 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약간 이제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 네. 어떤 상품군에 따라서 클라우드형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계약하시고 하루 정도만 세팅하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네.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객사 회사에 서버를 두시고 구축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버 딜리버리 시간이랄지 네네. 뭐 ERP나 HR 시스템 같은 쪽과 연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객사 규모나 상품별로 구축 기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네. 완전 클라우드 사스도 있고 예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온프리미스나 네네. 온프리미스형 클라우드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견으로 갈수록 이제 내부하고 또 연결되는 되는 거니까. 예예. 물론 이제 뭐 영리모니아 이런 것도 이미 다 돼 있겠지만 네네. SI로 만든 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받고 개발 연동 작업을 개별로 해서 오토메이팅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그룹웨어와는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차별화된 기능을 예전에 제공하는 그룹웨어 제품으로만 팔다가 예. 사스 서비스로 하니까 네네. 어떠신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저희가 3년 정도 전에는 네. 보통 퍼펙추얼 라이센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솔루션에서 구축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 3년 정도 전부터 사스 서비스 그리고 구축형도 다 라이센스를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구축형 할 때는 숫자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네. 뭐 좀 큰 고객사 수주를 하면은 뭐 괜찮았다가 뭐 좀 숫자가 안 좋으면은 뭐 분기마다 네네. 애를 많이 탔는데요. 지금은 이제 누적돼 있는 매월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내시는 고객사들이 증가를 하고 현재는 한 75% 정도가 서브스크립션 매출로 발생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매출에 대한 안정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서비스의 퀄리티, 아, 지속적인 예, 퀄리티 맞습니다. 이것이 예, 예.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처럼 막 여기저기 또 따로따로 팔면 쉽지 네네. 않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고객사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칼질하듯이 네. 옵티마이징을 다 해버리면 네. 나중에 그 고객사는 멈춰져 있는 버전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하고 연동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부분은 고유하게 그냥 놔두고 네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개런티되고 있는. 지금 2,400개 고객사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를 네네, 맞습니다. 설치형까지 하면 거의 한 3,000여 개 되는 건데 네, 2,900개 지금 정도. 뭐 팀장님의 네네. 팀장 이걸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이제 같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팀장님의 앞으로 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예, 예. 한 3년 뒤? 3년 뒤에는 네네. 몇 개 기업을 목표로 하십니까? 목표가 저희가 수량상이라도 몇 개 기업이에요? 매년 3년 한 뒤에. 1,500군데 1,000개 좀 남짓해서 네네. 매년 고객사 신규로 네. 이제 유입이 되는데요. 네. 뭐 3년 후면은 한 6,000개 잘하면 10,000개 플러스 해서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추가적인 네.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게 네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너지를 얹히면은 뭐 10,000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네네. 중소기업 10,000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업무 인프라를 예. 그래서 클라우드를 한다면 네네. 지금의 다오피스 플러스 네네. 여기에 다양한 어떤 기업 필요한 컨텐츠라든지 예. 이게 다양하게 이게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네. 나중에 플랫폼으로도 갈 수가 있을 네, 말씀하신 있겠네요. 부분이 딱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속적으로 예, 그게 막 제공해드립니다. 그 10,000개 정도 되면 네네. 그때는 저희 토크아이티랑 같이 또 제휴해가지고 아, 거기에 예. 다오피스에 저희 토크아이티 채널을 넣는 거죠. 예.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보면 클라우드형 아무래도 네. 이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중견기업들은 네네. 완전 사스용 클라우드를 안 쓰고 네네. 이렇게 설치형이나 클라우드 설치형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규모가 있을수록 음. 보안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랄지 이슈. 또 하나는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적으로 ERP, 음. HR 시스템하고 전자결제, 또 뭐 포탈, 웍스 같은 기능하고 유기적으로 연동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임대하는 방식의 네네. 사스 서비스보다 자사의 솔루션을 갖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여기 클라우드 설치형하고 설치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클라우드 예. 설치형은 어떻게 이거 먼저 설명해 주면 클라우드 설치형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클라우드 설치형과 설치형은 동일한 제품인데요. 네. 로케이션만 다릅니다. 어. 서버가 다우 클라우드에 있으면 그래서 서버를 구매하거나 운영하지 않으시고 다우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시면 클라우드 옛날 설치형. IDC처럼? 네, 맞습니다. 예. 아시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사 상면에 두시는 온프라미스 방식이 설치형이고요. 물론 뭐 AWS나 뭐 애저 같은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팅해서 운영할 수 네네. 있으시고요. 요즘 같은 때는 설치형보다는 네네. 중견기업에다 클라우드 설치형을 좀 선호할 것 같은데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면은요, 한 100군데 고객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설치형이 한 40% 비율, 네. 설치형이 60% 비율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6대4로, 4대6에서 6대4로 변경이 됐고요.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랄지, 운영이랄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상당히 빠르게 시프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네. 5년 전인가? 다우기술의 다오피스 네. 그 팀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초창기였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래도 그때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네. 그분이 그 과장님이었나 누가 근데 대리인가 하는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영업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네. 인바운드로 온다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리퀘스트가 네. 그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속으로 그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그룹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부터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다오피스는 뭐가 좋길래? 네네. 뭐가 좋길래 이렇게 인바운드로 이렇게 전화가 오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때는 1년에 몇십 개 판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벌써 거의 3,000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예. 급증한 이유는 뭔가 제품에 네네. 뭔가 다 기능들은 사실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차별화됐다고 보십니까? 어떤 점이? 네, 일단은 PD님 4, 5년 전에 만나셨을 때는 저희가 클라우드용 서비스가 없었었습니다. 네네. 3년 반 정도 전에 런칭을 해서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용 고객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음. 예, 많은 고객사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년 전에 런칭을 했을 때 사실상 그룹웨어라는 솔루션이 사실 올드 패션이죠. 그래서 그렇죠. 플레이어도 엄청 많고 예, 시장도 꽤 오래됐고 많은 경쟁사나 많은 분들이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빠르게 후발주자이지만 치고 올라갔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차별화된 요소가 웍스라는 기능. 웍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고객사에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드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웍스는 뒤쪽 데모나 네. 예, 장표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웍스가 뭡니까?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 아, 웍스가. 예. 어. 저희가 다오피스 그룹에 안에 한 20개 정도 기능이 있는데요.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웍스이고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어로 치면은 앱 빌더.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BPM. 네. 아주 세미한 BPM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비벼 쉽게 만들 수 있게? 네,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딱딱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ERP든 HR이든 기업의 네. 다양한 기획 시스템들이 있지만은 그런 네, 것들이 다 IT화 할 수는 없죠. 네네. 그것을 엑셀로 한다든지 그렇죠.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코딩하지 않고 그냥 마우스 키보드만으로 입력 화면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대시보드를 정의하고 IT 부서가 현업 부서가? 예, 예. 이거는 코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 잠깐 드리면 저는 컴공을 나왔지만 네. 코딩을 한 줄도 못합니다. 네. 코딩을 별로 안 좋아하시게 생기셨어요. 예. 네네. 근데 저도 저희 팀에서 음. 쓰는 그 영업기획관리라는 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하루 정도 만에 만들고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보완하면서 네. 완성을 시켜서 지금 그 안에 데이터가 7,000여 개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7,000여 개? 예, 와. 예, 예. 그럼 이제 각 기업마다 네네. 이런 게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양식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양식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러면 다우 기술에서 네네. 좋은 것들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네네. 그거 공유해 주십니까? 다른 기업들한테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뭔가 네. 그 예, 예. 템플릿처럼. 그러니까 각 고객사에서 웍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드신 앱은 저작권이 저희가 아니고 고객사 그렇죠. 저희가 임의로 그렇죠. 그거를 그럴 오픈할 수 수는 없죠.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300개 정도의 템플릿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제이션 해서 상당히 다양한 템플릿과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고요. 네.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웍스 앱에 템플릿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거기 올리시면은 바로 웍스 앱을 여실 수 있고 당연히 거기서 우리 업무 환경에 맞게끔 모디파이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웍스가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일수록 회사 내에 네네. 어떤 프로세서를 정형화시키고 네네.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담당한 예. 사람도 없고 대기업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요즘 이제 중소기업들도 우리 업무가
어떻게 정량화를 자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분석도 하고 싶어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웍스를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 시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분석도 되는 겁니까? 여기 이 웍스를 만든 프로세스에 대한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분석도 되는 겁니까? 아, 예. 뭐, 저희 다음 장표에 보시면요. 네네. 어쨌든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입력되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 입력 화면에 키인을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엑셀이나 CSV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는 저희 API를 통해서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게더링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는 뭐 기간별, 네네. 담당자별, 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금액별 그런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2차원 그래프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뭐 웍스가 진짜 오늘 말 들어보니까 일단 데모를 뭐 상세히 보겠지만 네네. 굉장히 그 중소기업에 특히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데이터 혁신, 말만 데이터 혁신이지 네네. 겉에 담론이 아니라 네. 구체적인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런 포털도 만들어지나 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포털 베이스의 그룹웨어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룹웨어 다양한 컨텐츠들을 적재적소에 전사 포털이나 개인 포털을 통해서 한눈에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웍스를 자꾸 강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룹웨어 안에 전자결제, 메일, 메신저, 네. 뭐 모바일로도 이제 또 많이 활용하시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고유한 전통적인 기능들만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그게 그룹이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룹의 데이터가 대부분 다 정성적인 데이터들만 네네. 들어가 있죠. 비정형 데이터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온라인화 시키자. 그리고 정량화 시키자. 프로세스화 시키자라는 게 웍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 있다 해도 코딩을 해야 되거나 배워야 되거나 하면은 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웍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시간 정도만 습득을 하셔도 네네. 충분히 간단한 앱 같은 경우는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 다오피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용법이나 그런 것들도 동영상에 충분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요새 뭐 52시간이니까 근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네네, 돼 있는 기본적으로 거고. 되어 네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웍스 한번 시연을 김 과장님 모시고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앉으시고요. 네. 저도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웍스 같은 것들은 근데 이거는 그 만약에 다오피스를 사지 않았어요 아직. 네네. 그래도 이렇게 클라우드니까 네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저희 데모에서 언제든지 체험해 볼 수 있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웍스에 대해서 뭐 제가 마지막으로 네. 뭐 고에서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웍스를 정말 지속적인 변화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PI 단계를 내부적으로 거치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 그룹웨어의 밸류보다 훨씬 그러니까 더 저도 그럴 것 높게 같아요. 네.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 웍스에다가 네네. 요새 많이 또 화두가 되는 RPA 있잖아, RPA. 예, 소프트웨어 로봇 자동화. 네네. 웍스에다가 그 RPA가 좀 결합이 되면 네네. 더 파워풀해질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솔브레인이라고 한 4,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네. 그 반도체 장비 쪽 네네. 그런 쪽 하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가 RP를 도입하셔서 뭐 레거시 그리고 그룹웨어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자결제나 메일이나 네네. 워스 같은 것들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막 움직입니다. 입력이 되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야말로 네.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네네. 그 모자랄 때 어차피 그런 이제 RPA가 또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활용하려면 프로세스가 일단 정형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웍스 같은 걸로 미리 딱 만들어 놓으면 네네. 되게 이제 편하게 네. 연동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도 현재 RP를 하고 있는데요. 1번이 ERP와 HR이고요. 네네. 두 번째 단계가 현재 다오피스를 활용한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과장님 네. 제보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오기술의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저희 이호서 팀장이 강조했던 웍스에 대한 뭐 활용 사례와 그리고 데모 시연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에 앞서서 현재 저희 다오기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웍스를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업무 요청 앱이나 업무 공유 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DB 앱으로 관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앱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요청건을 올리고 처리자는 처리 이력을 남기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공문 요청이나 뭐 사내 IT 지원자 요청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요청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회사 업무 중에 적용하게 네. 요청이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웍스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공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별 업무 관리나
프로젝트 업무 관리별 이런 업무에 대한 공유와 피드와 그리고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공유 관련된 앱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DB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래처 정보나 그리고 계약 정보와 같이 뭐 데이터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본 DB들을 네네. 웍스 앱을 분류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샘플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상세 카테고리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개인이 그냥 엑셀로 내 네. PC에 뭉겨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걸 자산화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네. 실제 활용 사례와 네네. 그리고 제작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특정 팀의 업무를 관리하는 앱인데요. 뭐 팀원들은 해당 앱에 접속하여 이제 본인의 업무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명을 등록하거나 업무 시작 등 이제 우리만의 입력 항목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뭐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단에 있는 재택근무 유형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재택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재택근무를 추가하고 해당의 업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택근무 보고서가 필요 없었던 거죠. 이러한 식으로 적용을 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 업무 구분이라든지 다양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뭐 드롭박스나 상세 멀티텍스트 등을 작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제 등록한 업무 내용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단 위에 간단한 차트를 통해서 뭐 담당자 별이나 업무 유형별, 그리고 진행 상태별이나 근무 유형별로 다양한 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진행 상태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진행 중인지 뭐 승인 대기 중인지 이런 상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입력 항목별로 필터들을 만들어 놓고 필터별 목록 조회도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차트도 당연히 변경돼서 보여지시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단순히 입력 항목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하단에 활동 기록 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업무들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업무 이력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피드를 달 수 있어서 뭔가 업무를 승인하는 요청하는 프로세스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 완료하기나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팀에 해당하는 업무 앱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팀의 중요한 업무 DB가 생성이 되시는 거죠. 네네. 그쵸.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추후에는 인수인계 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조회해서 현재 업무에 참고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 프로세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한 영상은 이제 요청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자, 이 영상은 우리 사내 IT 지원 요청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유선이나 메신저 등으로 이제 요청건을 아무런 이력 없이 처리자가 접수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앱에서 요청건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건이 완료가 되면 담당자는 당연히 이제 요청에 대한 내용을 알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청건에 대한 처리 이력을 밑에 하단의 활동 기록 쓰기를 통해서 내용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청자도 피드를 남길 수가 있어서 상호 간에 요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요청 채널을 줄이고 그리고 처리 이력을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식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자주 사용하는 질문들을 필터,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로 구성해 놓음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이제 요청건들, 뭐 자주 사용하는 요청건들을 줄이고 이제 요청자는 실시간으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리자는 이런 불필요한 요청건들을 줄임으로써 네네네. 본인의 업무를 좀 추가적으로 확장돼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은 저희 샘플 앱을 가지고 웍스를 직접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측 상단에, 다오피스 우측 상단에 있는 고객 케어 라운지를 통해서 약 300개의 웍스 샘플 앱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뭐 건축, 건설, 뭐 교육이나 마케팅, 기획과 같이 이거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거. 이런 것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해 놓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고객 방문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 앱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필요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기본적인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참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저희 웍스에 있는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를 입력화면 정의를 통해서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아무래도 회사마다 관리하는 항목들이 달리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좌측에 있는 화면처럼 입력 항목을 가지고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랩만으로 간편하게 우리 업무 입력 항목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는 뭐 드롭박스나 체크박스, 그리고 다른 앱과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도 들어가 있고요. 뭐 자동 계산이나 표와 같은 그런 입력 항목들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화면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정의하는 항목은 이제 목록이라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차트를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규 차트를 추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만의 통계 현황을 직접 그래프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차트는 저희가 콤보 차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의를 통해서 이제 업무별 상태 정보를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0%의 상태, 여러 가지 영업 진행 상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태별 알림 건자를 진행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면 뭐 관리자는 계약 완료된 건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알림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제어 항목을 통해서 이제 이 앱에 대한 공유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등록이나 수정 삭제 권한을 줄 수가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 관리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하나의 영업팀 영업 현황 앱이 간단하게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이제 목록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엑셀로 파일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괄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설치형 쪽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API 연동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계셨던 레거시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웍스에 입력할 수 있도록 API 연동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앱을 구성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근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해외 출장 등의 원격직 근무를 하실 때 모바일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웍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피드나 현황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한한 업무 관리에 있어서도 웍스로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룹웨어의 표준화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자결제나 메일 등과 같이 표준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메뉴들과는 좀 다르게 웍스라는 메뉴 자체는 우리가 직접 업무관리 앱을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오피스만의 가장 큰 장점화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짧지만 이렇게 이제 네. 다오피스에 대한 웍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웍스는 각 부서마다 네. 팀마다 자기만 특화된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어떤 일반 사스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것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 이걸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맞습니다. 다우 기술도 그러면 내부에서 많이 웍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액티브한 앱이 개수가 약 500개 정도가 되고요. 기술에서? 예, 각 부서나 아니면 네네. 전사 그리고 네네. 팀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두 분 답변 주실 때 좀 짧고 진하게, 네, 그러면 많은 질문을 저희 커버하려면, 네, 근데 여러분 지금 개별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 다국에서 전문가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답글을 남겨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하시면서, 나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상담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설문에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남정님은 요거를 직접 체험해볼 그러니까 어떤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서 체험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실제 저희 다오피스 홈페이지에서 데모 네. 요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데모를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두 분 참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한 분씩 좀 이름을 기억했어요. 알겠죠? 네, 맨 끝에 알겠습니다. 한 분씩 이름. 아까 우리 그 퀴즈 맞힌 분 또 드려야 되니까. 네. 아까 퀴즈 맞힌 분 그 경품 드릴게요. 네. 자, 나 박소희님, 다오피스는 다오 기술의 자체 개발인가요? 아니면 아웃소싱으로 개발된 건가요? 네, 저희 다오피스는 자체 개발 제품입니다. 네. 근데 예. 팀장님, 네. 이거 좀 기획도 같이 계셨으니까 네네. 그때 그룹 6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그룹웨어가 다 웨노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또 그룹웨어 왜 또 만드신 거예요? 6년 전에? 저희가 다오피스 하기 전에 음? 테라스메일이라는 메시징 쪽과 그다음에 팀오피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업 서비스 네. 그리고 오피스톡이라는 기업 SNS 솔루션 네. 그래서 메시징, 협업, SNS 부분을 각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을 아예 통합을 해서 승부를 보자라는 게 다오피스였고요. 아, 네. 예, 근데 다오피스는 그룹이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레드오션이라서 차별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웍스, 투두 플러스 같은 기능이 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RAGKSDLF 네. 아이디 분이 회의가 종료 후에 회의록도 제공이 되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보고 기능이라고 있는데 뭐 상시 보고나 아니면 정기 보고와 같이 그리고 회의록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보고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록하님, 다오피스로 전화해서 사용할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그레이션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클라우드형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제공되는 용량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형 쪽에서만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그 기존 제품의 용량이나 건수를 산정해서 비용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그 기존 레거시에 이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구성이 이제 20인, 50인, 100인, 200인 패키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정님은 이 화상회의 장비 같은 거는 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건 각 기업이 각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네네. 저희가 요 화상회의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네. 저희 다오피스 기능 안에는 화상회의 기능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쓰는 줌의 API를 가지고 다우 오피스 메신저에서 네네. 줌의 네.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을 쉽게 초대할 수 있는 API를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몇 군데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하고 제휴를 이야기 중이고요. 네. 몇 달 내에 옵셔널하게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요새 예. 뭐 API 연동되는 시대인데 예, 예. 스마트하게 협업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네. 네. 김영목님, 코로나 시를 대비해서 다오피스가 좀 더 개선, 추가된 기능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현재 딱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화상회의에 대한 준비 네. 그 부분이고요. 네. 앞서 이제 뭐 웨비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택이든 회사든 크게 관계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업무들이 얼마나 IT화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다음 계획은 일단 그룹위원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착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니즈가 지금 현재는 회계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기업 규모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빨리 쓸 수 있는 회계를 아, 그러니까 올인원처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런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룹이어가 밀결합돼서 연동이 되는 상태로 네, 네. 개발이 될 예상입니다. 자, 서원주님은, 저 같은 1인 기업, 소호에서는 이걸 사용 불가능한죠? 저희 이제 클라우드형에서는 네, 네. 20인 기본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인 기업에서도 사용하시는 유저도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개인 단위로 이제 가입을 해서 네네. 간단하게 본인의 이제 업무 이력을 관리하기 그렇죠. 위한 목적으로도 뭐, 1인 기업이면 어때? 아까 웍스 같은 거 다 만들어 놓으면 좋지. 맞습니다. 예. 김록화님은 다오피스 모바일에서도 DOC나 PDF, HWF
한글 파일 등에 대한 비호 기능이 제공되는 건죠. 예,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를 사이넷 소프트라는 이제 엔진을 넣어서 네. 이제 바로 웹상에서 MS 오피스 파일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나 그리고 PDF 파일까지도 웹상에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민님, 비대면 업무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안의 안정성이 염려가 되는데요. 다오피스에 제공되는 보안 대책 및 방법은 무엇인지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외부에서 구글 접속하실 때 어떤 물리적인 보안이랄지 좀 약간 그 하드웨어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룹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그룹에서 제공하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그 투스텝스 인증, 그래서 네네. OTP 키를 넣어줘야지 로그인이 된다든지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앱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해주고 네. 그리고 청 파일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미리 보기만 해서 캐시에서 사라지는 방식,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구님, 다오피스를 회사 운영 환경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이건 설치형 같은데, 그죠? 설치형이나 뭐. 네. 사실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이 회사 운영 환경이나 규정에 근거하였는데 그 근거나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가늠하기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전체 임직원 규모가 1000명 정도 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한 2개월, 네. 길게는 한 4, 5개월 정도의 안정화까지 포함해서 사용자 그랜드 오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식님, 다오피스의 웍스에서 작성한 데이터들을 엑셀에서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등과의 연동도 가능한지요? 아직까지는 웍스나 파워포인트까지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아까 그 입력된 데이터를 웍스로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재가공해서 업로드하는 기능까지만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서희님, 문서관리 기능은 이력과 형상관리 기능도 제공하시는지요? 네, 저희 문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버전별로 문서 관리하는 형태들의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사내 가이드 문서나 업무 규정과 내규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 문서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이런 버전별 이력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는 버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최신의 문서들을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목님, SAP ERP나 출입 통제 시스템의 출퇴근 체크 등과 연동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SAP ERP하고 연동하는 실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캡스나 뭐 세콤 그리고 뭐 KT 텔레카 같은 이제 출퇴근 프로그램과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캡스하고 그리고 KT 텔레캅이 제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동 비용 없이도 연동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최지영님, 웍스 내에서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은 없을까요? 현재 웍스는 업무 내용을 텍스트나 첨부 파일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달력 형태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WBS나 아니면 간트 차트처럼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현재는 그래프상에서 뭐 진척률에 대한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나타내 있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웍스의 고도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문식님, 워크 사용 시 권한 관리를 할 때 개인별, 부서별, 그룹별로 할 수가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권한 설정을 통해서 이제 뭐 공유 아니면 등록이나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을 개인별이나 아니면 뭐 부서별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사용자 그룹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별 목록 조회를 이제 권한을 통해서만 보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한 데이터만 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권한 설정 기능이 가능하십니다. 네. 김상규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필요한 게 익숙해질 때까지의 교육인데요. 말씀하신 온라인 동영상 외에 별도 교육 등도 지원이 되는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두케어 라운지라고 하는 고객 케어 라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교육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한 편에 그냥 뭐 1시간, 2시간짜리 전체 영상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상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좀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각각의 필요하신 부분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먼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치 비용에 방문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문 교육 지원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재환님, 웍스라는 것이 위젯 방식으로 원하는 앱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와 유사하게는 다소 에누비아나 SAP의 피어리가 생각나는데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건죠. 위젯 방식이기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업무 관리 매뉴를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찌됐든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류를 시켜서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폴더를 이제 업무별 관리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에다가 웍스 앱을 집어넣어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측님, 코딩을 잘 모르시는 팀장님도 잘 사용한다고 계셨는데 진짜 IT를 잘 모르는 회사 윗분들도 이 다오피스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 코딩을 제가 사실 한 줄도 못하고요. 예, 저희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다오피스의 웍스가 실제 올라오고 IT 지원 요청 앱을 하나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다 올려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부터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저희 본부에서만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회사에 한 60명 정도 팀장을 한 자리에서 제가 본부에서 쓰는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로부터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저희 회사에서 한 600개가 넘는 실제 앱이 현업들에서 만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좀 익숙할 수가 있는데 네. 웍스 앱을 만드는 거는 임원분들보다 밑에 분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박미라님, 최근 코로나19로 정부 지원들이 여러 가지로 디지털 쪽에 많이 있는데 네네. 다오피스도 혹시 정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현재 올해 12월 말까지 클라우드 확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클라우드 사용료의 6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오, 네. 다오피스?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저희만 정부한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급 기업이 한 100개가 넘게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고객사에서 이제 필요하신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들을 선택하셔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구조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신청은 6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지용님, 다오피스에서 개발 제공하신 기능들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별로 별도로 개발해서 기능들을 가져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 받는 데 제약이 없을까요? 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다오피스 플랫폼 내에서 뭔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겠죠. 뭐 저희 플랫폼을 다 저희 개발자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탈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메뉴상에 언제든지 관리자가 뭐 레거시 메뉴들을 자유자재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뉴를 배치하고 링크 값을 주고 파라미터로 인증 정보를 같이 넘기게 되면 뭐 새 창이든 아니면은 아이프레임 형태로 해서 별도의 레거시가 뜨게끔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박동훈님, 문서와 자료 등의 저장 공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시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 상표별 제공되는 기본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량이 부족하게 되시면 추가 용량 상품 구매를 통해서 추가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유기님, 웍스의 UI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옵션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한 20개 정도 기능 중에 웍스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웍스는 지속적으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UI 구성에 대한 옵션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나온 것처럼 약간의 어떤 프로젝트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칸트 차트가 필요하다, 뭐 캘린더가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메시징 기반의 협업들 그런 UI를 웍스에서도 유사한 UI를 보여주면은 요즘에 채널 기반의 협업들 플러스 정량적인 데이터 프로세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것들은 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종호님, 다오피스의 설치형의 평균 직원 수가 3,400명인데 5,000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저희는 뭐 한두 명 정도부터
6,000명 정도의 고객사까지 다 오피스를 쓰고 계신데요. 네. 보통 이제 5,000명 정도가 넘어가실 경우에는 보통 이제 2티어로 구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웹서버하고 그리고 DB 서버를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물론 또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뭐 액티브 스탠바이나 액티브 액티브로 이중화까지 구성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6,000 유저라도 2대 정도 서버, 비용으로 치면 2대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의 서버만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OS나 DB, 뭐 와스 같은 경우도 상용 라이센스를 안 쓰셔도 되고 오픈 라이센스 쓰셔도 되기 때문에 그룹별 구축함에 있어서의 운영 환경, 도입 환경에 대한 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호님, 설치형과 클라우드형 간의 서비스 이전은 빠르게 가능한지요? 일단은 설치형에서 클라우드형으로 이전을 하기보다는 클라우드형을 쓰시면서 먼저 그룹웨어에 대한 적응도를 먼저 높이신 다음에 네. 설치형이나 클라우드 설치형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결제와 게시판까지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김영묵님, 다오피스는 별도의 백업 옵션이 있는지요? 네. 저희 클라우드형과 클라우드 설치형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백업이 디폴트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백업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백업 서비스에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우님, 10명 이하의 원격 근무제에 따라서 최적화된 시스템 가격 제한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기본 상품이 클라우드형에서 20인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품이 월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 더 드린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용량을 더 드리는 패키지 유형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20인 용량 더 드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월 8만 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섭님, 웍스 앱에서 DB 연동 기능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윤대섭님 저희 고객사 담당자 같으신데요. 예. 지금 현재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레거시에서 웍스로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API는 이미 릴리즈가 됐고요. 다만 클라우드형에는 그것들이 좀 지원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설치형과 설치형에는 릴리즈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웍스에 있는 데이터를 레거시로 자동으로 넘기는 어떤 API는 아직은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네요. 이우섭 팀장이 잘 지내시죠,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네. 이재명님, 저희는 타회사의 협업 오피스를 사용 중인데요. 주간 보고 같은 내용이 계속 쌓이면 해당 내용이 파일로 저장하면서 추가 정보 입력이 가능한데 모바일에서 오픈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보고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내용만 변경을 하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다오피스는 이런 경우에 고객 요청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회차별로 이제 주간 보고와 같은 그런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편의 보고 기능을 통해서 이전 회차 문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고하실 때는 뭐 변경 사항만 간단하게 변경을 하셔서 빠른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님, 다오피스 기본적인 재택근무 솔루션 외에 회사마다 업무 부서별로 또 다른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업무 특성에 따라 이런 추가적인 솔루션 등을 개발 및 탑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걸 뭐 꼭 다오가 다 개발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까처럼 저 API로 연동 같은 거 많이 하겠네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오피스는 SaaS 서비스인가요? SaaS 서비스도 있고 설치도 있는 거죠? 클라우드형이 SaaS 서비스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 방식이 설치형. 온프라미스 방식을 로케이션만 다우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클라우드 설치형. 세 가지 방식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두 분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좀 선정이 되셨는데 김영묵님, 네? 김영묵님, 김영목님. 영묵님이요. 네, 예, 목님이요. 김영목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요? 네, 아까 저를 알아봐 주신 윤대섭님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드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뵙고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네네. 아까 1인 기업이신데 사용이 가능하신지 문의하셨던 서원주님, 네네네. 스타트업 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되시라고 응원 좀. 네. 자, 서원준, 김영목, 아까
퀴즈 맞추신 이기태님. 네. 요 세 분은요, 서원준, 김영목, 이기태 요 세 분이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베스킨라빈슨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설문 맞아 해주시면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방송만도 많이 하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해서 기프티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고, 아마 상담 쪽 체크하신 분들 5분 추첨해서 또 경품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여러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아, 예. 사실 그 몇백 명 단위의 오프라인 세미나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웨비나는 진짜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예. 오늘은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뭐 언제든지 저희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면서 또 자세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웨비나는 오늘 처음이라서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아까 이제 디지털화가 빠르게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거 그 20명에 월 4만 원이면 중소기업에서 아무 부담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네. 부담 없는 거 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웨비나 이런 거 할 때 좀 우리가 토크IT 회원들한테는 네네. 뭔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네. 뭔가 이렇게 이런 걸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뭐 자, 오늘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방송 2시, 4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주제라면 2시, 4시 방송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